네, 지금부터 생성자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초기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된 객체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상태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얘는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요 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런 애를 했었죠. 그래서 뭘 했었냐면 피자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자, 요거를 저희가 한번 돌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얘를 돌렸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자, 얘를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피자가 만들 때 이렇게 널의 제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값이 이렇게 채워져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 아예 이게 값을 들고 만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값을 들고 만들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걸 만들 때 아예 값을 넣어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서클을 그냥 계속 가서 이용을 할게요. 자, 다시 여기로 가서. 자, 서클이라는 데 갔더니 이렇게 R과 이렇게 name이라고 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생성자, 요거 저희가 다시 정리하면 요거는 필드, 속성을 나타내고요. 속성을 나타내고 요거는 메소드, 그래서 행동을 나타냅니다. 행동 요거 필드 속성을 표현해요. 자, 여기 중간에 원래 사실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는 10 이렇게 넣고요. 는 뭐 피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오면 아예 이렇게 값을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전처럼 빈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값 넣기도 전에 값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여기 도넛을 만들 때도 여기 도넛이라는 애를 만들 때도 보시면 이렇게 열면 피자의 10으로 무조건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로 바꾸고 도넛으로 바꾸는 거죠. 약간 불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서클에다 여기다가 직접 값을 넣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우고요. 넣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생성자라는 애를 집어넣습니다. 생성자의 특징은요, 퍼블릭으로 시작하고요.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메소드명을 씁니다. 여기 리턴 타입은 없고 동일한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저기 첫 번째 값을 설정하려고 int의 radius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랑요, 스트링형의 n 값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생성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기 받아온 저 r 값,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이 r 값을 받아온 저 반지름 값으로 radius라는 값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있는 name이라는 값을 저기 받아온 n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잖아요. 요 부분이 바뀌면 여기 서클 테스트 부분이 뭐 오류가 뜹니다. 왜냐면 요거 호출되는 시점에 얘는 이렇게 인자를 가진 애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서클을 만들 때 이렇게 반지름의 n이라는 값을 가진 애로 만들도록 돼요. 반지름 값을 10이라고 넣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피자라고 넣으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서클에 여기도 저 아래에 있듯이 반지름 이 값을 넣고요. 여기다 이제 도넛이라고 넣으면 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한번 보면, 자,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자, 여기 피자가 만들어질 때 F5번으로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자, 내가 여기 10이랑 피자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F5번으로 눌렀더니 일로 왔어요. 자, 나는 요거 하기 전에 여기에 어떻게 해요? 요 값이랑 요거를 적어서 요로 보냈더니 여기서 받는 애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애가 10이라는 값.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적은 10 값. 그다음에 여기에 네임이 여기에 있는 n이라는 애가 피자라는 애를 받았어요. 매개 변수를 이제 받아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 this라는 애를 봤더니 이건 현재 서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클. 이 서클을 열어봤더니 요 안에 네임이 있고 r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내 멤버 필드예요. 내 객체죠. 객체 안에는 아직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 여기서 넘겨받은 애를 여기 있는 반지름 레디우스의 값을 요 값을 여기 있는 r 여기다 이제 쏙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네요. 잠시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내가 할 동작 앞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F8번을 누르면 이쪽으로 슉 날라옵니다. 얘가 F5번이 워낙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런 거라서요. 자, 다시. 자, 여기 있는 10 받아온 요 10 값을 나한테 있는 this에 있는 요 r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 r, 요 파란색으로 된 r에다가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 쑥 집어넣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요 값으로 채워진 거죠. 요 필드가 10이란 값으로 채워진 거예요. 자, 아직 네임이란 부분은 비어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해요? 받아온 n 값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네임 부분에다가 이렇게 쑥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 객체, 요 24번에 해당되는 내 객체가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다 만들었고 이제 여기 값을 여기 피자라는 변수에다 딱 넣는 시점에 요 24번 동일한 주소가 넘어온 거죠. 그리고 얘를 열었더니 피자의 10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얘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초기화가 돼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은 거고요. 다시 요거 한번 봤더니 F5번으로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여기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갈 때 여기 2의 도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는 반지름 값은 2를 받고요. n은 얼마요? 도넛이라는 값을 받은 거죠. 자, 현재 여기 있는 요 37번에 해당되는 여기에는 아무 값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를 지나와서 반지름 값으로 어떻게 해요? 요 이 값을 여기다가 슉 집어넣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도넛이라는 값을 여기 네임에다가 슉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아직은 여기 도넛에 이 값이 안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제 는이라고 하는 애를 만나서 여기 넣으면 이제 37번 객체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에 도넛 이렇게 해서 초기화가 돼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얘는 생성자라고 하는데 얘의 용도는 뭐라고요? 객체 필드에 대한 필드 초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필드에 대한 초기화. 그래서 받아온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를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왕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반지름이고 이 부분이 네임이면 네임으로 하면 뭐 처리하기 좋겠죠. 자, 받아온 애가 R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R이라고 넣어야 될 거고 여기를 어떻게 해요? N이니까 네임이라고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얘는 파란색인데 여기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해요? 요런 여기랑 같은 색이 약간 갈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갈색으로 된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내 멤버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 R과 이 R, 이 네임과 이 네임이 어때요?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저희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디버깅 하니까 이제 다 보이죠. 지금 디버깅이 떠 있는 상태 하나 더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떠 있는 애들 죽이고요. 다시 돌릴게요. 하나만 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 F5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피자의 10 잘 들고 왔죠. 자, 그리고 여기를 내려왔더니 F6번은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더니 R을 아래다 넣어요. 자, 이 R을 아래다 넣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R을 아래다 넣는 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했더니 내가 나한테 넣다 보니까 이름이 같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넣다 보니까 여기가 값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임을 네임에다 넣으면 네임을 내가 나한테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름이 같아서 지역 변수가 우선하다 보니까 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처럼 만약에 여기의 이름이 만약에 n이었다. 여기의 이름이 n이었다. 그럼 색깔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파란색이고 얘는 어떻게 해요? 요 갈색이죠. 자,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돌리시면 F5번에 F6번으로 들어왔더니 어쨌건 반지름 N 이렇게 지금 잘 받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자, R을 아래다 넣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자신에다 넣으면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하니까 여기에 접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N이고 요 네임은 어떻게 해요? 요 밖에 있긴 하지만 어때요? 이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n을 어떻게 해요? 여기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네임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듯이 이렇게 항상 다른 이름을 써야 되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네임이었다라고 하면 이걸 똑같이 네임이라고 적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의 R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저희 디버깅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버깅 할 때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this라는 애가 있죠. 이 네임은 this에 있는 네임이고 this에 있는 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접근할 때 만약에 지금처럼 이름이 같다. 매개 변수 이름과 멤버 필드 이름이 같다면 여기를 명확하게 this의 R 그리고 여기를 this의 어떻게 해요? name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요 지역 변수하고 내 멤버 변수가 어때요? 이름이 같기 때문인데 여기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 파란색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원래는 여기에 this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걸 안 적으면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 얘가 색깔이 다시 갈색으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his라는 키워드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 멤버 필드를 접근할 땐 다 this라고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명확하다면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도 아까 전처럼 이름이 서로 다르면 안 적어도 되는데 같다면 thi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뭐 주요한 얘기는 다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다시 여기 가서 그러니까 생성자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꾸며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를 해놓고 만드는 그런 애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뉴 서클인데 지금 봤듯이 어떻게 해요? 10에 자바 피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생성자가 있어서 정수값 하나하고 문자열 하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내가 불려지고 이렇게 값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아래처럼 얘가 이렇게 new circle이라고 하는 애를 만약 부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잠깐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서클인데 나는 만약에 이런 애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얘는 오류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클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겨먹은 생성자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생성자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생성자가 없어서 얘가 오류가 떠요. 요거를 방지하려면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데 여기에 인자가 없다 보니까 받아올 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10에 여기를 그냥 문자열로 피자라고는 이런 애를 만드시면 돼요. 10에 피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인자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R과 뭐 요 R이 구분이 헷갈릴 리가 없죠. 그럼 이건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this라고 적으셔도 되고. 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얘는 어떻게 해요? 오류가 사라지죠. 왜냐면 이걸 처리하는 애가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돌려볼까요? 그냥 다시. 자, 이렇게 보고, 자, 저희가 여기 피자에 갔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내가 피자에 10을 들고 오니까 여기 밖에 있는 R을 가지고 this에 있는 R에다가 집어넣고 name을 this의 name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잘 처리하고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get area를 찍으니까 각각 10이 들은 값으로 찍고 자, 여기 서클에도 F5번으로 들어갔더니 여기로 왔어요. 아까는 인자가 있는 대로 찾아가고요. 지금은 인자가 없는 애를 호출하니까 이렇게 인자가 없는 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더니 this에 여기에다가 그냥 강제로 넣는 거죠. 10이라 넣고 this의 name에다가 피자라고 이렇게 넣는 거죠. 해서 여기를 찍었더니 이 도넛도 똑같은 값이 찍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하나 있겠죠.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책 내용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이미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생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생성자가 두 개가 나타난 거죠.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매개 변수가 다릅니다. 요거를 나중에 저희가 배울 다용성에서 배울 생성자 중복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딩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올라왔는데 하나 더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모양도 가능하게 하자라는 게 오버로딩입니다. 다양한 모양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다형성이라고 얘기해요.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인자가 두 개인 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인자가 없는 것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성자의 특징을 봤더니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이미 배웠죠. 생성자는 여러 개의 작성 가능해요. 우리 생성자 중복,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로딩. 그래서 이렇게 인자가 없는 애, 인자가 두 개 있는 애, 뭐 세 개 있는 애, 네 개 있는 애 다 됩니다. 자, 객체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한 번만 호출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호출이 돼요. 얘도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호출이 됩니다. 각각 객체가 new 부를 때만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 생성 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 필드들을 값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뭐가 없어요. 여기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이건 생성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메소드입니다. 리턴 타입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생성자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이 예제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 보듯이 이렇게 두 개를 매개 변수로 갖고 있으면 하나짜리, 두 개짜리가 있으면 얘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한 개가 있으면 한 개짜리가 호출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류가 뜨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에 맞는 애로 이렇게 그때그때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생성자라는 애가 있어요. 기본 생성자. 매개 변수는 없고 아무 작업 없이 단순 리턴하는 생성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디폴트 생성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펄슨을 봅시다. 펄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생성자가 없죠. 생성자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펄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안에 요 펄슨이라는 거 안에 어느 누구도 안 적었지만 여기에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퍼블릭에 저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person이라고 하고 매개 변수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요런 애가 있어요. 요런 애를 누가 만드냐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person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디폴트 생성자가 저절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애가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서클에 이렇게 없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뭔가 적었잖아요. 직접 적었잖아요. 이건 디폴트 생성자가 아닙니다. 기본 생성자가 아니고 이런 경우 내가 아무것도 안 적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드는 경우 요거를 디폴트 생성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듯이 이렇게 퍼블릭에 이름이 붙고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이런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얘는 지금 서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new circle이라고 부르면 여기에다가 컴파일러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디폴트죠, 디폴트. 그래서 얘가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라 디폴트 생성자가 눈에 안 보이게 붙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도 마찬가지고 C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라는 애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냥 코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저희한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얘는 인자가 한 개인 애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얘 일로 가서 요걸 부릅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new circle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에 디폴트 생성자라는 애를 컴파일러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사용자가 이렇게 하나 이상의 하나라도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다. 그럼 디폴트 생성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런 애를 안 만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어요. 요런 애를 안 만들면 이런 인자가 없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에러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예 이렇게 인자 두 개 있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생성자마저도 없다. 생성자가 없죠. 생성자가 없으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오류가 생겨요. 얘는 디폴트 생성자가 불려와서 오류가 없는데 얘는 이렇게 생겨보면 생성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류가 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사용자 정의한 생성자가 있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접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지만 아예 생성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디폴트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쓰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를 디폴트 생성자가 아닌 애들이 이렇게 각각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요 예제를 보시면 이게 얘가 없어서 그렇구나. 만약 얘마저 없으면 얘가 오르겠구나. 얘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래스의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는 경우에는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만들어주게 해야 돼요.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만들도록 합니다. 자, this라는 레퍼런스 우리 이미 봤죠? 자기 자신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 관리가 되는데 개발자는 사용하기만 하면 된대요. this.member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근데 여기 이렇게 r이라는 애를 썼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요 반지름 내 멤버 필드에다가 그러니까 내 목표는 내가 이렇게 만든 요 이너으로 만든 객체는 이렇게 필드 하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객체를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필드에다 값을 넣고 값을 빼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받아와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보듯이 내 멤버의 이름과 내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의 이름이 같으면 얘가 요 지역에서는 무조건 얘가 우선해요. 이게 지역 변수니까. 얘가 우선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안 보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내 안에 있는 변수가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로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this라는 애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애는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this를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붙이셔도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면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객체를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객체를 만드는데 첫 번째 객체는 예를 들면 100번째에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new는 200번째에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300번째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는 100번지를 갖고 있을 거고요. 얘는 200번지를 갖고 있을 거고요. 얘는 300번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ob1.set 이러면 ob 이걸 들어가서 나한테 있는 요 셋을 가지고
들고 온 요 값, 요 4로 들고 온 이 값으로 요걸 넣어서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놈의 디스니까. 자, 여기는 5는 OB2를 통해서 다가오죠. OB2를 통해서 다가온 요 셋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이 여기에다 매개 변수 5를 받아오면 요 5를 디스에 있는 요 반지름 여기다 5라고 넣기 때문에 요 값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만의 디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뭐 공유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디스란 개념, 여기서 요 디스란 개념. 왜냐면 난 어쨌건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얘를 건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든 공간이 이렇게 생긴 공간이라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라고 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하고 그냥 쓰면 그 객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디스하고 가로를 넣으면 생성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잘 안 써요. 근데 생성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생성자 코드에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가 아래쪽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여기에 디스가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디스라는 애가 뭘 하는 거라고요? 초기화를 주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뭐가 만들어지면 객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반드시 맨 처음에 있으셔야 돼요. 자, 뭐 요거 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걸로 갈까요? 자, 여기 봤더니 요거를 호출하고 싶어요. 요거를 호출하고 싶은데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요거를 호출해서 필드 2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서클을 부를 때 요 안에다가 여기 있는 생성자를 부르겠다. 이렇게 디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스라고 하면 이렇게 인자 없는 애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어떻게 해요? 1에 1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서클이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얘가 요거를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라는 애가 내 안에 있는 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려고 했더니 여기 서클 테스트에 가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의 관심은 여기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걸고, 자, F11번 누르면 여기에, 아이고, 우리 아까 수행하던 중인가 보네요. 수행이 되던 거 다 끄고요. 다시 F11 눌러서 여기 왔는데 나는 여기는 이미 봤단 말이에요.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F8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있는데 이거 그냥 풀고 다시 F8번.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11번 누르면 여기 왔는데 여기로 바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F8번 누르면 여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여기 피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아니까 얘만 보죠. 자, 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F5번으로 갔어요. 자, 여기 봤더니 디스의 서클,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디스의 서클이라고 하는 애를 부른대요. 자, 얘를 불렀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F5번 눌렀더니 여기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적힌 1의 서클을 들고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의 R값을 현재 1을 여기 아래 넣고 네임을 여기다 넣어서 서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도넛은 1의 서클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F8번 누르면 그냥 끝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뭐 디버깅에서 쓸 수 있는 뭐 F11번, F5번, F6번, 그리고 F8번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디버깅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뭘 해봤어요? 요거 this라는 애. 인자가 없는 애를 부를 수도 있고요. 인자가 두 개 있는 애를 이렇게 맞춰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를 잠깐 볼게요. 이런 예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제가 이것까지 예제를 다른 예제를 해서 이 예제는 여러분 연습하라고 제가 다른 예제를 한 거니까요. 자, 여기 봤더니 메인에서 여기 보듯이 인자가 두 개인 애를 불렀어요. 그럼 얘가 쫙 날아가서 인자가 하나인 애가 아니라 인자가 두 개인 애로 날아가겠죠. 인자 두 개인 애. 얘네요, 얘. 그죠? 얘로 그냥 얘는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와 생떼쭈베리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 춘향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자가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인자가 없는 애, 인자가 하나인 애, 인자 두 개인 애. 그러니까 인자 하나인 애로 여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요쪽에 있는 그 작가는 그 작자 미상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받아온 타이틀로 작자 미상을 해서 얘를 보내니까 여기 있는 타이틀이 타이틀로 들어가고 여기 작자 미상이 어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인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1로 이동을 합니다. 1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둘 다 없는 걸로 해서 this를 여기로 호출을 합니다. 여기로 부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자 하나만 넣어가지고요. 타이틀 미상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짜리를 부르니까 이 타이틀은 여기 들어가니까 타이틀 미상, 작자 미상으로 해서 여기 넣어서 어쨌건 요 놈들이 여기 있는 북이라는 애가 세 가지 생성자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타이틀과 작가를 다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애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요 this라는 애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쓰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is까지 저희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클래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시면 이제 그 다음에 객체 배열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래스란 개념, 객체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야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 만드는 배열을 만들거든요. 이 배열 만들고 나면 뭐 금방 늘어나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생성자라는 개념까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수업은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까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이거 개념도 안 잡혔는데 이게 배열 가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기 전에 여러분이 객체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여기에 생성자가 뭔지 그리고 멤버 필드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이제 C++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C++ 진도를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좀 내용을 조절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뭐 이미 C++를 통해서 다 배웠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어쨌건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this까지 배운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예제들하고 이런 그림들
요런 개념들,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생성자가 뭐고, 요런 개념들, 요 그림, 특히 요 그림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지금 한 예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자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배열을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여기까지는 꼭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